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그 국내에서 가장 핫한 차의 그 차주분을 인터뷰하러 이곳 부산 화명동에 왔습니다. 먼저 오늘 차를 보여드릴게요. 끊고? 바로 요 소렌토 2.2 디젤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부담되시고 나는 디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2.2 디젤에 대한 영상이 아주 메말라 계실 거예요. 오늘 다행히 우리 부산 화명동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장단점을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차주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차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함영동에 살고 있는 31살 12개월짜리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이근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부산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이 화명동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니까 모르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이 화명동이? 일단 함영동은 네? 뭐 경상남도 양산이랑도 가깝고, 네. 그다음에 김해공항이랑도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아주 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아주 근접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화명동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 그런 거 없고요. 네, 네. 다른 동네에도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꼭 가봐야 될 곳. 그러면 화명동에서 애기소 있습니다. 애기소. 계곡인데 예. 옛날부터 여름만 되면 이제 함영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 이제 그 등급과 가격, 컬러 이제 부탁드릴게요. 일단 NQ4 소렌토 2.2 디젤 차량이고 노블레스 등급에다가 그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등록비나 이런 거 다 해서 4,2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노우 화이트 펄을 이제 고르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차인데 네. 첫 번째 차 때는 약간 찐 그레이 쥐색이라고 하죠. 그 색깔을 했었는데 좀 안 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때도 많이 안 탈 거라 생각했는데 빗물이나 이런 것도 현저히 검은색 차량처럼 많이 티가 나고 해서 다음 차는 꼭 흰 색깔로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도 안 하고 흰 색깔로 했습니다. 그 당시 소렌토에 여러 가지 이런 컬러가 있었는데 네. 무조건 이제 그 화이트로 고민도 안 하고 이제 하셨단 네, 말씀이시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화이트 컬러를 이제 운행해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관리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1년 좀 넘게 타고 있는데 손세차를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체가 큰 만큼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 몇 시간 정도 걸리시죠? 한 3시간 정도. 3시간? 네. 엄청 부실하시네요 진짜. 네. 차주님 기존에 어떤 차를 타셨고 네.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르노 삼성의 SM3를 처음에 이제 첫 차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반떼도 있고 뭐 케이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왜 SM3를 사냐 했었는데 그때 아반떼 차량이 신차 결함이 너무 심했었어요. 트렁크가 갑자기 주행 중에 열린다든지 하고 흔히들 말하는 약간 현대기아를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저도 그냥 이참에 르노 삼성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SM3를 사게 됐는데 쌍 타서 보니까 혼자 탈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 더 옆에 탈 때는 괜찮았는데 가족들까지 다 타다 보니까 차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에어컨을 튼다 차가 뒤로 밀리는 사고까지 백화점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밀리더라고요. 시동이 꺼지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중형급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알아보던 찰나에 결혼을 하게 됐고 아기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서 패밀리카, 그래서 세단을 할까 SUV 할까 저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SUV로. 네, 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SUV를 하게 돼서 지금 소렌토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렌토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디젤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환경 규제도 더 심해질 거고 뭐 오래 탈 거면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20년 2월 말쯤에 사전 예약이 이게 시작했는데 가솔린이 출시를 안 했었어요. 뭐 여름 하계절 그때 이제 출시를 한다 했었고 저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0.6 수치상은 뭐 터보도 달려있고 그냥 0.6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0.6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디젤 특유의 그 토크가 하이브리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거의 고민 하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은 어떤 거로 보세요? 일단 전 세대 소렌토는 제가 너무 못생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각지고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좀 굵게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약간 동글동글하고
통통하다 해야 되나? 빵빵하게 생겼더라고요. 좀 디테가. 근데 이거는 그 램프 쪽도 그렇고 좀 날렵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아예 그냥 카탈로그 집어고 바로 꽂혔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차가 이제 그 전세대에 비해서는 뭔가 좀 더 젊은 느낌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이 부분은 볼수록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는데 네. 그 머플러 쪽이 네. 지금 수도꼭지처럼 돼 있고 이거를 꼭 네. 기아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됐나. 저기 오른쪽 편에 보면 네. 수도꼭지처럼 약간 파이프가 잘라져 있습니다. 뒤에는 가짜 머플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 네. 소렌토처럼 한쪽에 진짜 머플러라도 한 개라도 좀 꽂혀서 나왔으면 나왔을 텐데. 두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이전 차급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급이긴 하지만 확실히 2열 자체가 엄청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통 지금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옆에 이제 와이프가 계속 타게 되는데 탈 때마다 너무 넓다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카시트에 오래 안 앉아 있으려 하다고 요즘은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양반 다리를 하고 아기를 이제 같이 놀아줄 때도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제가 운전할 때도 신경도 덜 쓰이고 확실히 넓은 거는 패밀리카로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예, 소렌토의 2열에 어떤 느낌일지. 사이드 스텝은 이게 순정인가요? 네, 처음부터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달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추가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딱 40만 원 들었습니다. 40만 원. 네. 와. 진짜 넓다. 네, 예. 제가 예. 시트를 좀 뒤로 해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남자분이 앉아도 이 정도면 여자분이 앉으면 그러니까 이거 리클은 되고 패턴도 이 정도 나고. 그리고 애기 했을 때 2열 승차감 보통 어떻다고 하세요, 아내분께서? 승차감은 확실히 편안하다고. 네, 진짜 이전 SM3는 너무 통통 튀어서 예. 한 1시간 가량 주행하면 멀미를 했었거든요. 예. 속이 안 좋다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디젤인데도 진동도 거의 못 느끼고 뭐 소음도 주행할 때는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확실히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썬루프 없어요. 네, 썬루프 일부러 안 내신 거죠? 네,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왜요? 안정성 때문에. 안정성? 네. 무너진다나요? 제가 솔직히 좀 네. 저속 주행이나 좀 천천히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네. 혹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사고 났을 때 네. 아무래도 썬루프 없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딱 보니까 이 공간도 그렇고 이 공조 장치 에어컨 바람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램프도 밝다 이런 것도 이제 애기 키우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특히 크면 클수록 애들도 이거 만지려고 하는데 네. 이때도 참 괜찮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그러나 네. 제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원래는 노란 전구입니다. 네. 옛날 차처럼. 이게 약간 물론 뭐 4천만 원이라고 네. 뭐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싸다고 하지만 네. 4천만 원에 그 전구값까지 아낄 거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임의로 이제 네이버에서 사가지고 네. 끼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2열 잠깐 봤는데 그 트렁크도 한번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호. 아니 2열에 저 정도 공간이 나왔는데 네, 트렁크도 이만큼 나온다는 거 되게 너무 놀랍네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저는 5인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6인승이나 7인승은 이 경계선을 따라서 시트가 하나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네. 이제 약간 이 정도의 트렁크 네. 공간만 있는데 저는 일단 애기 계획도 한 명밖에 없었고 굳이 뭐 5명 이상을 태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5인승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짐을 막 넣고 싶어서 그래서 SUV를 선택한 거니까. 오늘은 좀 정리하고 이제 오신. 네, 일부러. 알겠습니다. 트렁크 이제 공간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폴딩 버튼들이 있잖아요. 네. 저런 것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신가요? 애기 카시트 설치 안 했을 때는 사용을 해가지고 뭐 짐도 많이 넣고 했었는데 네. 카시트를 설치하니까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폴딩 선택을 한 지가 지금. 그럼 지금부터는 그 주행하기 전 정차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 하이그로시 소재. 하이그로시 소재가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곳이 처음에는 좀 뭐 반짝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정도만 타도 이게 지문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묻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촬영이 있다 해서 사실 어저께 세차를 좀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도 먼지가 네. 그냥 지하 주차장에 놔뒀는데도 먼지가 그냥 이렇게 생활 먼지가 다 있어서 관리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차주들은 이거를 카본을 입힌다든지 뭐 추가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걸 고치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네. 구매하시는 분들은 100%다 공감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이쪽에 이제 조수석 앞에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 용 비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게 햇빛이 좀 없어서 그런데 햇빛이 조금만 있다 하면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아예 다 비쳐 반사가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없이 운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그러면 썬팅 농도랑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농도를 밝게 해도 네. 보인다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아, 이거는 기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요, 그래서 운행할 때 정말 처음에는 네. 이게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했는데 개선품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시트지를 아예 발라버리시더라고요. 콘솔 박스 이 트레이는 제가 사비로 또 산 건데 네. 처음에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크기가 정말로. 네. 그래서 이거 자일리통 통 하나 올리면 네. 끝일 정도로 너무 허접한 그 분리 공간이라서 이걸도 거의 뭐 50% 이상 분들은 다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분들이. 되게 넓은데, 넓고 네. 깊은데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이가 약간 좀 구성이 아쉽다는. 네, 예. 네. 아무리 패밀카면 네. 좀 이런 것까지는 좀 세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네. 이게 딱 그냥 지금 중형 SUV의 한계인 것 같아요. 국산차의 한계. 사장님, 그리고 저희가 주행하면서 장단점 이제 들어볼 건데요. 네. 몇 가지 급질문. 너무 쉬워서 당황하는. 네. 지금 총 누적 주행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시죠? 지금 11,265km입니다. 네, 연비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평균 총 연비가 14.3입니다. 네, 14.3이면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제가 천천히 운전하는 편이 아니고 운전 스타일 자체가 출발도 빨리 하는 편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좀 신나게 달리는 편이라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디젤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 출퇴근 거리 봤을 때 한 15km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로 그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하고 뭐 컴포트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거 네. 좋으시죠? 근데 저는 컴포트만 거의 사용하고 확실히 에코모드 네. 하면 RPM은 올라가는데 속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연비가 좋다고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로 쓰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이제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옵션 중에 유보 내비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10.25인치로 들어간 거고 안 그러면 아마 8인치인가 좀 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서 내비를 하는데 저는 거의 100% 이 순정 내비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자동 시동 이런 기능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활용하시나요? 네, 유보의 경우에는 디젤이 확실히 예열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딱 엘리베이터 잡을 때 딱 시동을 딱 걸어 놓으면 딱 맞더라고요. 디젤 그 주행에서의 그 장점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일단 힘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멈췄다가 확 밟아버렸을 때 급출발했을 때 확실히 시티 미션이라고 하는데 20km 내외로 할 때는 약간 꿀렁거림이 약간 이렇게 딱 뒤로 당기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힘은 고속도로에서는 제대로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SM3랑 좀 비교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SM3는 세단인데도 비해서 승차감이 현저히 안 좋고 네. 지금 소렌토에 비해서는 네. 그 다음에 1.6 네. 1.6의 한계는 분명히 저는 네.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을 뒤에 한 명만 태워도 차가 진짜 안 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이니까 뭐 에어컨 틀면 아예 차가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예. 개인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네. 왜냐면 120을 넘어가 버리면 네. 차가 너무 휘청거림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안 나가고 싶은데 제가 억지로 뒤에서 미는 느낌이에요. 1.6이라서 그런지. 근데 이 차는 뭐 150, 60까지도 제가 최근에 강원도 가면서 밟아봤는데 네. 뭐 전혀 뒷자리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가라고 못 느낄 정도로 편안하고 아주 잘 나갑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시야감. 그래서 그런지 네. 시야감이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쪽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이드밀러 옆에 있는 이 창도 있어서 확실히 사각지대를 보는데도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확실히
DCT 미션이라서 네. 그런지 약간 15km에서 20km를 왔다 갔다 하는 저속 구간에서는 누가 저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네, 어깨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차의 단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그거를 익숙해져야 되는데 DCT 미션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많은 차주분들이 느끼는 건데 1열 조수석이랑 운전석 쪽에 풍절음이 한 70km만 넘어가면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소 예약해가지고 예, 개선품을 교체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예.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부직포를 하나 더 넣어주더라고요. 검은 색깔 부직포. 예. 그게 근데 과연 개선품이 맞나 네. 싶을 정도로 의문스러운데 예.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개선은 조금은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아까 저희가 지하철역에서 배웠잖아요. 네. 근데 되게 조용해요, 차가. 아. 이 부분은 실제로 체감하시나요? 확실히 체감합니다. 전 세대 소렌토랑도 제가 나란히 놔둬놓고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많이 좀 기아 쪽에서 개선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 중에도 네. 뭐 지금 사운드 노래도 안 틀은 상태인데도 조용한 거 보면 확실히 실내 유입하는 소음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외부에서 지금 이게 총 저희 10,000km 정도 뛰신 건데 네. 외부에서 나는 소리도 좀 많이 줄여졌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방음을 따로 뭐 튜닝을 한 건 전혀 없는데도 네. 이 정도면 조금 만약에 네. 사비를 투자하면 확실히 가솔린만큼 더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절음만 좀 잡았어요, 이게. 네. 완벽한 차인데 네, 정수성에서.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쪽 가서 이 차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 총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